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오늘도 제가 데이 트레이딩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즉 스캘핑을 할 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잡으시나요? 아니면 그 종목들 가운데 힘이 강한지를 먼저 느낀 이후에 매매할 종목들을 선별하시나요? 올라간다고 무턱대고 매수를 하냐,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꾸준하게 힘이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종목을 드리곤 했었죠. 저희가 아침마다 매매를 할 때는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매매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들었던 말이 있어요. 뭐였죠? 우리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 종목이 강한지를 느껴보자. 이 종목이 지금 순간적으로는 강할지 몰라도 순간 수급이 사라지게 되면 꼬꾸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꾸준한 힘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여러분들께.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 들어가지 말고 이 종목들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중요한 구간을 만났을 때 수급이 받쳐주는지, 수급을 싸주는지, 그걸 보자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올라가고 있는다고 해서 바로 냅다 시장가 매수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도 강한 종목들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뭐 세로닉스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20% 이상. 근데 어떤 종목은 한 10% 초반대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10%대 초반에서 10%대 중반 요 사이에 있는 종목들에서 힘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목이 진정 더 갈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지, 그걸 느끼시는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빠르게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냅다 잡다 보니까 매매하기에 급급해요. 설령 매매를 했는데 갑자기 밀리고 손절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차트가 안 보이고 올라가는 종목만 보이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계속해서 그냥 베팅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강한 종목인지, 오늘 크게 갈 종목인지, 세력들이 정말 작정한 종목인지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매매나 어떤 수익 매매, 여타 다른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두 종목 매매했어요. 세로닉스랑 오르비텍, 이렇게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 먼저 세로닉스를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시장가 매수를 때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얘가 시초가 고가는 돌파해 주는지, VI 라인에 왔을 때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자리는 지켜 주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요? 그냥 분봉상의 타점일까요? 분봉상의 타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이 타점에 급급하면 안 돼요. 절대. 정말 지금 내가 이제 주식을 시작했고 앞으로 오래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절대 타점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여기서 매매를 했는지, 이 사람이 왜 여기서 팔았는지,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뭘 봐야 되냐? 큰 틀을 봐야 돼요. 큰 틀. 이 종목이 거래량을 얼마나 쏘고 있으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팍 죽어버린 종목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일봉상 봤을 때 이게 정말 갈만한 차트인지 아니면 가지 못할 만한 차트인지.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력들이 어느 일정 구간에 터치를 하거나 도달하게 되면 어디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보세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터치해요. 근데 여기는 변곡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저항 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세력들이 오늘 강한 수급을 가지고 여기를 돌파시켜 놨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를 돌파시켜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력들은요, 기준점이라는 걸 두고 그들한테도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움직여요. 그냥 뭐 이런 사이들 있잖아요. 요 사이들은 그냥 뭐 의미 없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수급을 쏴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걸 일봉상 봤을 때도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기 꼬리 있죠.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요 꼬리의 반값은요, 저항 라인이에요. 저항 라인. 근데 이걸 돌파하게 되는 순간 올라가요. 높은 확률로. 이거는 그냥 확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돌파했고 저는 여기까지는 가주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서 매매를 한 거고, 여기까지도 바라봤던 거죠. 사실은 얘가 중요한 구간인 6,850원 이 구간을 뚫었으니까 오늘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겠네, 이걸 본 거예요. 어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정 구간을 돌파하면 세력들이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는 가주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보면 오늘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죠. 여기서 VI 이후에 수급이 받쳐주고 꾸준히 들어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한 다음에 딱 여기서 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딱 여기서 팔아요. 딱 여기서 팔잖아요. 7,300원. 큰 틀을 보기 때문이에요. 큰 틀을. 타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힘이랑 일봉상의 큰 틀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걸 찔렀는데 얘가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고 재차왔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거래량도 많이 터졌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고점대부터는요, 매도 거래량도 많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은 악성 매물로 작용해서 여기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무작정 타점에 의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보고 내가 보는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개념인데 쌍봉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쌍봉. 이 쌍봉 어제 뭐라고 했죠? 세력들의 상승 의지라고 했었죠. 상승 의지. 일단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떨어졌고 전고점에서는 저항 매물이 출회되는 걸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팔았지만 팔고 나서도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죠. 중요한 구간을 터치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눌렸는데 다시 VI 선 위로 회복을 시켜줘요. 이 주황색 선은 그 정적 발동 그 선이에요. VI 선 위로 또 회복을 시켜줘요. 그쵸? 거래량 줄고 매도 거래량 다 빠져나가지 않는 걸 확인하고 VI 위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 바로 슈팅 나오죠. 보통 이렇게 중요한 구간을 뚫고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 놓으면요, 쉽게 안 죽어요.
재차 파동이 나와요. 제가 보통 3파동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파동이 나와요. 그걸 아니까, 그런 큰 개념들을 아니까 여기서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막 4%씩 나오잖아요, 수익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왜 팔았겠어요? 여기서 왜 팔았겠어요? 일봉을 보는 거죠. 왔잖아요. 전고점에 7,530원인데 분봉상 7,530원을 그어볼게요. 왔잖아요. 제가 여기서 팔잖아요. 보이시죠? 이게 일봉을 내가 볼 줄 알고 큰 틀을 볼 줄 알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당장 여기 어떻게 잡았어요? 왜 여기서 팔았어요? 이걸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을 먼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트에 대한 이해. 왜 세력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지, 왜 세력들이 여기서 동일한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하는데 왜 돌파하지 못하는지, 이거 자체가 여기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만드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는 순간 슈팅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걸 볼 줄 알면 이젠 데이 트레이딩이든 수익 매매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다음 오르비텍을 보고, 다음 종목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요 종목은요, 제가 3번 정도 매매를 했어요. 돌파 2번 시도했고 한 번은 눌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 제가 왜 여기서 돌파를 해보려고 했었냐.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꾸준히 들어오죠. 힘을 느낀 거예요. 이 종목 오늘 날라가겠는데. 일봉상 봐도 여기를 돌파해줬어요.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오르비텍 복귀한, 그 복귀가 아니라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그때 미리 이렇게 그어둔 라인들이에요. 제가 새로 그은 게 아니고 영상을 가서 보시면 이미 그어놓은 자리들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해줬네. 이거 안 거죠. 여기에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해주고 반등까지 나오고 있네.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르게 안 가면 매도예요. 빠르게 안 가면 매도. 일단 매도를 했죠. 그치만 일봉상 봤을 때 중요한 자리를 그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념상 어느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면 다음 중요한 라인까지 웬만하면 가주는데 이걸 안 거죠. 여기 보이시죠? 변곡점. 여기도 있고. 보이시죠? 그걸 계속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3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여기는 뭐 전저점을 깨지 않았으니까 뭐 이것까지 뭐 4연속 음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나서 다시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개미들의 심장을 털고 심장을 찢고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잡은 거죠. 이것도 큰 틀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상 중요한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주는 걸 아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안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파동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고, 이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매를 한 거고, 올라가자마자 매수하자마자 머지않아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왜 여기서 매도를 했냐? 간단해요. 청고점. 이건 왜 여기서 매도했냐? 간단해요. 왔으니까. 청고점이 왔으니까. 쉽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더 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봐요, 여러분. 왜냐? 더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 판 거예요. 이렇게 전 고점에 여기 중요한 라인에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음봉이 출현해요. 전 고점이 왔을 때. 그럼 저는 매도해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도 저의 원칙이 있고 이거 자체도 이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3% 정도 나와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3.5% 4%면 충분한 거지. 이 종목만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장 제가 매매한 걸 보고 타점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타점은 어차피 호가창도 참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단번에 호가창을 참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큰 틀을 먼저 보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홀딩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고점에서 한번 팔았죠. 이 전고점에 확실하게 여기서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홀딩하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면 여기서는 내가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홀딩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또 장대 양봉이 나왔네. 그럼 이런 고점을 지지 기반 삼고 홀딩을 해보는 거죠. 비록 일봉상 매도 자리는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돌파를 할 때요. 저도 여기서 잘하진 못했어요. 뭐 1.2%, 1% 이런 식으로 먹고 나왔는데 돌파를 시도할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시도할 때 순간적으로는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매수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내가 매수하면 갑자기 매수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돌파는 스피드다. 형님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 거래량이 팍 들어오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럼 바로 매도예요. 아시겠죠? 돌파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돌파 자리는 제가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죠? 이런 돌파 자리는 사실은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요 캔들들에서 꼬리 보이죠? 윗꼬리들 다 있죠? 이거 자체가 매물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판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타점을 연구하기보다는요. 어제 오늘 말했던 거 있잖아요. 큰 틀을 봐야 된다. 이거 제가 그 3일 전인가 그때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저번 주였나? 아무튼 월요일이었나?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5,960원 중요한 라인이라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오르비텍은.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기를 돌파하니까 사고 여기서 판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주식은 즐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초보자인데 누구의 말만 듣고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실력에 비해서 크게 베팅을 했거나 등등 이런 거니까 천천히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밑에 카페 링크 달아드리는데 카페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시는 거 대답해드리고 답변 드릴 테니까 카페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